혜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온 얼음과 먼지의 덩어리입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표면이 증발하면서 화려한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고대부터 혜성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전쟁, 역병, 왕의 죽음을 예고하는 하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혜성은 여전히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일부 혜성은 예측할 수 없는 궤도를 보이고, 어떤 혜성은 갑자기 밝아지거나 폭발하며, 또 어떤 혜성은 지구 충돌 위협을 가져옵니다. 역사상 수천 개의 혜성이 관측되었지만 그중 일부는 특별히 기묘한 특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7대 혜성 미스터리를 소개하며 이 우주의 방랑자들이 어떤 수수께끼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혜성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태양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시간 캡슐이며 때로는 지구 생명체의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혜성은 헨리 혜성입니다. 가장 유명한 혜성으로 약 76년마다 지구 근처를 지나갑니다. 기원전 240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 직전에 나타나 노르만 정복의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1705년 에드먼드 헨리가 이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주기성을 예측하면서 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혜성의 미스터리는 그 구성입니다. 1986년 유럽 우주국의 지오토 탐사선이 헨리 혜성에 근접 비행하며 핵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혜성 핵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반사율이 4%에 불과해 석탄보다 검었습니다. 얼음으로 이루어졌다면 훨씬 밝아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표면이 유기물과 먼지로 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 유기물의 정체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헨리 혜성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자전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혜성은 태양계의 일반적인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지만 헨리 혜성은 역행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혜성이 태양계 외곽이나 심지어 다른 항성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헨리 혜성의 분출 패턴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질 때마다 특정 지역에서 제트처럼 가스와 먼지가 분출되는데 이 위치와 강도가 매번 다릅니다. 이는 핵의 표면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헨리 혜성은 2061년 다시 지구 근처를 지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인류의 기술은 더욱 발전해 있을 것이며 더 많은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헨리 혜성에 착륙해 샘플을 채취하는 임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혜성은 슈메이커 레비구입니다. 1993년 발견된 이 혜성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단일 핵이 아니라 21개 조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조성력이 혜성을 찢어놓은 것입니다. 1994년 7월 이 조각들은 하나씩 목성에 충돌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천체 충돌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충돌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큰 조각은 지구 크기만 한 폭발 흔적을 목성 대기에 남겼습니다. 만약 같은 크기의 혜성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문명이 멸망했을 것입니다. 슈메이커 레비구의 충돌은 혜성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목성은 그 거대한 중력으로 태양계 안쪽으로 향하는 많은 혜성과 소행성을 끌어당겨 지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많은 충돌을 겪었을 것입니다. 슈메이커 레비구의 미스터리는 그 기원입니다. 혜성은 원래 목성을 도는 위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목성 주위를 돌다가 1992년 목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조각났고 1994년 궤도가 목성과 충돌하는 경로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혜성이 단순히 태양을 도는 천체가 아니라 행성 주위를 임시로 포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구도 과거에 작은 소행성을 일시적으로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슈메이커 레비구의 충돌은 또한 목성 대기의 구조를 연구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충돌로 인해 깊은 대기층의 물질이 표면으로 올라왔고 과학자들은 이를 분석해 목성 내부의 화학 조성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혜성은 헤일밥입니다. 1995년 발견된 이 혜성은 20세기 가장 밝고 장관을 이룬 혜성 중 하나였습니다. 1997년 지구 근처를 지나갈 때 맨눈으로도 선명하게 보였고 18개월 동안 관측 가능했습니다. 헤일밥의 미스터리는 그 크기와 활동성입니다. 핵의 지름은 약 60km로 추정되며 이는 일반적인 혜성보다 훨씬 큽니다. 또한 태양에서 매우 먼 거리에서도 활발하게 가스를 분출했습니다. 보통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져야 충분히 따뜻해져서 분출이 시작되는데 헤일밥은 목성 궤도 너머에서도 활동적이었습니다. 이는 표면이 매우 휘발성 높은 물질로 덮여 있거나
내부 열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측 결과 해일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복잡한 유기분자도 발견되었습니다. 해일밥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그 궤도입니다. 공전 주기는 약 2500년으로 추정되며 먼 과거에 이미 태양계 안쪽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 섭동으로 인해 궤도가 변했고 다음번 태양 접근은 훨씬 더 먼 미래가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해일밥은 1997년 인터넷 시대 초기에 나타나면서 엄청난 대중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혜성을 관측했고 천문학 웹사이트들은 폭발적인 트래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일밥은 사이비 종교 집단 헤븐스 게이트의 집단 자살 사건과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은 혜성 뒤에 외계 우주선이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었지만 3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해일밥은 혜성이 여전히 인간 심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미스터리 혜성은 아이손입니다. 2012년 발견된 이 혜성은 세기의 혜성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태양의 극도로 가까이 접근하는 선그레이저 혜성이었으며 핵이 충분히 크다면 낮에도 보일 만큼 밝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태양 접근이 다가오자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11월 28일 태양을 통과하는 순간 아이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양의 강력한 중력과 열이 혜성핵을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일부 작은 파편들이 살아남았지만 곧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아이손의 미스터리는 왜 예상보다 빨리 분해되었는가입니다. 계산상 핵이 태양 접근을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이손이 오르트 구름에서 온 원시 혜성이었고 이전에 한 번도 태양에 접근한 적이 없어 구조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섯 번째 미스터리 혜성은 보리솝입니다. 2019년 발견된 이 혜성은 특별했습니다. 태양계 밖에서 온 성간 천체였습니다. 오umuamua 이어 두 번째로 확인된 성간 방문자였지만 오umuamua와 달리 전형적인 혜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꼬리가 있었고 가스를 분출했으며 구성이 태양계 혜성들과 유사했습니다. 보리솝의 미스터리는 그것이 너무 평범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행성계에서 왔다면 완전히 다른 화학 조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태양계 혜성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혜성이 우주 전체에서 비슷한 과정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리솝의 속도와 궤도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약 13강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가 우연히 태양계를 지나간 것입니다. 보리솝은 2019년 말 태양을 스쳐 지나간 후 다시 성간 공간으로 떠났습니다. 여섯 번째 미스터리 혜성은 추르모프 게라시멘코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로제타 탐사선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혜성과 함께 비행하며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필레 착륙선이 혜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르모프 게라시멘코는 오리 모양의 기묘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덩어리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두 혜성이 저속 충돌에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제타의 관측은 놀라운 발견들을 가져왔습니다. 혜성의 물은 지구 바다의 물과 동위원소 비율이 달랐습니다. 이는 지구의 물이 혜성이 아니라 소행성에서 왔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혜성 표면에서 아미노산의 전구체인 글리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화학적 재료가 혜성을 통해 지구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일곱 번째 미스터리 혜성은 퉁구스카 사건과 관련된 혜성입니다. 1908년 6월 30일 시베리아 퉁구스카 상공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쓰러졌고 폭발 에너지는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크레이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론은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상 5km에서 10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와의 마찰로 천체가 증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했고 충격파가 지표면을 강타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혜성 조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혜성은 소행성보다 구조가 약해 대기권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퉁구스카 사건은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졌다면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혜성은 아름답지만 위험한 존재입니다.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 대규모 충돌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대멸종을 초래했습니다.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충돌체도 소행성이나 혜성이었을 것입니다. 현대 천문학은 지구 근처를 지나는 천체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2022년 나사는 다트 미션으로 소행성의 궤도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위험한 천체가 발견되면 지구를 방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혜성은 태양계의 화석이며 45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의 물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혜성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혜성 탐사 임무가 계획되어 있으며 각각의 발견은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우주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